오픈베이스 7개월 보유 중입니다. 매수가 3,330원에 단기로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7개월 꽤 오래 보유를 하셨고 지금 3,380원 이제 우리 시청자분은 수익권에 일단 접어들긴 했습니다. 참 긴 시간 인내를 잘 하셨어요. 요즘 2,840원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픈베이스가 요즘 또 보안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도 좀 따라서 붙는 것 같아요. 시세가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오픈베이스? 지금 이 오픈베이스는 과거에 이제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뭐 안철수 테마주다 이렇게 네.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났는데 이게 솔루션 관련 업체예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그 흐름은 제가 이게 지금 차트가 안 나와서 조금 그 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지금 그 이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박스권 흐름에서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박스권 상단 쪽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만약에 상승 탄력을 타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 테마주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앞으로의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정치 테마가 이제 경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안철수 후보의 영향력이 좀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손실이 나 있다고 하신다면 저는 뭐 조금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조금은 챙기는 전략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자, 닥터의 노트 오늘의 시크릿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미국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견제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중국에서 현재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미중 간 갈등 격화에 따른 히토류 무기화 우려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히토류 관련주를 공개할 것 같은데요. 이 히토류 관련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수 시멘트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히토류 관련주 미중 간 갈등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을 소개를 하실지 오늘 상담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12시 40분쯤 닥터의 노트에서 이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이 끝나고 맹호 전문가랑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은 노란 톡방에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맹호, 황윤석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을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피오레님께서 에코프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53,500원에 10%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에코프로는 2차 전지 관련주죠. 오늘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는 워낙에 또 전문가님 뭐 좋은 종목이죠. 탄탄한 종목이고 소재 쪽에서는 강한 종목인데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보니까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서 과거 뭐 2차 전지 피크 때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로 보진 않지만 지금 일시적인 조정에 따른 상승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
그 이제 2차 전지나 IT 쪽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금리 인상 시기가 뭐 8월, 9월 달 FOMC 때부터 뭐 시작이 될 거다. 잭슨홀 미팅에서 힌트를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연내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과연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이 나온다면 어느 업종이나 어느 종목에서 나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반등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내수주라든지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갔던 업종을 지금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45,000원대 정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53,500원이면 상당히 위에서 잡으신 거잖아요. 지금 손실이 큰데 다행히 비중은 10% 정도로 저는 낮으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48,000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렸다가 그 가격대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5만 원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면 43,000원 정도를 하단에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그게 이탈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까지 상승세가 나오면 그쯤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내수주 쪽을 조금 더 눈여겨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에서 참여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저 유튜브 댓글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일단 다음 상담으로 바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바세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세님께서는 아까 롯데 제과를 신청했나 롯데 칠성을 신청했나 이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롯데 제과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롯데 제과를 볼게요. 롯데 제과 144,9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저점이라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저점이 맞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저점이 맞을지. 지금 143,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그동안 한 16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 음식료 업종이 강세를 보일 거다 이런 전망들이 참 많았어요. 롯데제과도 이제 과자라서 뭐 관련주 중 하나인데 일단 요즘은 예전처럼은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바세님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내수 중에서도 어떻게 들어가는 종목이잖아요. 네, 전문가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음식료 관련주들도 이제 내수주고요. 사실상 이제 뭐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인플레가 온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내수주 쪽으로 많이 이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출주 쪽은 아무래도 단기 상승폭이 컸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롯데제과 같은 경우도 지금 143,500원 정도면 저는 일단 지금 좀 그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14만 원 정도를 이제 하단 지지 라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업종별로 대응 전략이 다른데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도 뭐 단기간에 많이 오른 수출주라든지 이런 쪽은 저는 약간 반등시마다 비중을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장기간에 횡보했던 음식료 업종이나 이런 쪽은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저는 한 15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4만 원 하단 지지를 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 15만 5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바세님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상담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봅니다.
고독하고만 님께서 시그네틱스 1,600원의 비중은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그네틱스는 지금 1,880원을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 그리고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8%가량 급등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일단 수익권에 있으신 상황입니다. 일단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에 영업 적자였다가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에도 이제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네요. 패키징 시장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시그네틱스가 일단 실적이 흑자 전환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도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지금 이제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고 하면서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그 최고가가 2,0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실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주봉으로 빼서 보면 주봉상으로도 이미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인데 월봉으로 보면 지금 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침체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상승은 상당 부분 이미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2분기 실적을 좀 보셔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유하면서 주봉상으로는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지금 한 2,000원 정도를 돌파한다면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2분기에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 한 2,500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2,000원 정도로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시고요. 하단에서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1,750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그네틱스는 1,750원 손절가 설정해드렸고요. 목표가는 2,500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 여러분들의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명뿐 아니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서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1205님께서 우리 기술 2,780원에 20%입니다. 물타기 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우리 기술 주가를 보겠습니다. 2,105원입니다. 사실 크게 지금 손실폭이 큰 상황은 아닌데 이 종목이 이 3일 연속 급락을 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투자 경고 메시지도 붙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게 그 원전 테마주잖아요. 예. 예, 원전 테마주인데 이거를 볼 때 사실은 두산중공업이나 그런 주가 흐름을 같이 보셔야죠. 왜그런가 하면 이제 그 원전 수주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두술라라고 했지만 이게 한국의 민주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매도가 지금 급증하면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을 해서 원전 수주를 하겠다 그러면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아이러니고 그게 실적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텐데 이게 기대감만으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신다면 지금 여기서 보면 2,960원 고점 찍고 2,1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서 터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두산중공업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산중공업이 오늘 주가 흐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두산중공업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고점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십자형 음봉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 급락이 나왔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 이상 하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터닝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원전이 계속해서 이라크라든지 체코라든지 원전 수주와 따른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적으로 급락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어디가 저점이냐는 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 오늘도 아래 꼬리가 단 음봉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서 거래가 쏟아지면서 매물이 증가한다면 모르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를 보셔야 되고요. 이럴 때는 이제 분봉을 보면서 좀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5분봉이나 30분봉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저점이 2015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주봉상으로 보면 윗꼬리가 엄청나게 긴 피뢰침 양봉을 하고 있어서 2,000원 정도가 지지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의 목표가는 짧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의 목표가는 1차는 2,250원 정도에서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2,250원에서 돌파를 강하게 하지 못하면 거기서 절반 매도하고 또 관망하시다가 돌파하면 뭐 보유를 또 하시고 그 돌파 못하면 전량 다 매도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단 라인은 2,020원인가요? 2,015원. 그거를 이탈하면은 2,000원대를 이탈하면 전반적으로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종목은 2,25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하단 지지 라인으로는 2,015원, 2,000원 부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두산중공업과 같이 그 주가 추이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8406님께서 서울 옥션 30%에 15,400원, 보유 기간은 3년이라고도 정확하게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서울 옥션 굉장히 긴 시간에 보유를 하셨네요. 3년이나 보유를 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주가 거의 3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등을 했고 요즘 아트테크 주가 유행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NFT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저처럼 미술에 전혀 어떤 지분이 없는 굉장히 문외한인 사람도 서울 옥션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게 이제 주가를 밀어올린 또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왠지 이게 좀 힘을 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NFT라든지 해서 재료도 좋고 수급도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항상 보셔야 될 게 너무 많이 오르면 숨 고르기를 해야 돼요. 우리도 제가 이제 등산을 할 때 예를 들면 등산을 하면서 이제 산을 올라가다가 평소에 그 보폭이나 평소에 페이스대로 하면은 뭐 천천히 길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오버 페이스를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쉬어야 됩니다. 그렇죠. 올라가다가 내가 평소에 한 20분 올라가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한 50분을 계속해서 올라갔다. 그러면 쉬는 시간이 훨씬 길어져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19,500원 신고가를 찍고 나서 그다음에 15,000원 밑에 하단을 보시면 하단은 지금 한 1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00원대 정도. 그래서 13,000원이 하단인 것 같고 위에 상단은 한 17,000원, 16,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시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은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17,000원, 16,500원을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 자, 밑에 하단을 봤을 때 14,000원, 14,500원 정도 하단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이 5일선, 11선, 21선 이 이평선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은 이후에 위로 가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랬으면 벌써 이 하단을 깨고 내려갔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도 계속 뭐 개선이 되거나 호전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19,500원 일본 고점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000원, 16,500원 이 구간대를 뚫어낸다면 신고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하단은 14,500원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유튜브에서
성식11님께서 11,085원에 10% 쌍방울 인수 확정 때까지 대기하겠죠라고 하셨거든요. 자, 쌍방울이 지금 919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이틀 전에 이제 상한가를 한번 썼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갭상승 출발을 했고, 근데 이제 오늘 12%나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파전으로 좁아졌죠, 전문가님. 하림그룹이랑 이제 쌍방울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이게 확정이 될 때까지 계속 조금 더 재료가 살아있을 때까지 보유를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M&A 관련 이슈로 들어가면 이게 사실 그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반반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 배팅을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식의 매매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면 혹시라도 이거를 인수하게 되면 기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데미지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쌍방울은 지금 현재 이게 동전주고요. 실적이나 기업 면에서 크게 뭐 되게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단기간에 급등했던 주가가 제자리로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무모한 배팅을 하시는 거는 저는 그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급등, 장대 양봉 급등이 나올 때는 뭐 물론 괜찮지만 이렇게 그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런 시점에서는 철저하게 단기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트레이딩을 할 때 우리는 스캘핑 매매라고 합니다. 스캘핑 매매가 뭐냐 하면 옛날 같으면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왔을 때 급등했을 때 따라잡고 상한가의 절반 매도하고 그 다음날 오버나잇을 해서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시초가부터 강하게 가지 않으면 나머지 절반은 다 청산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프로 트레이더들이 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제가 이걸 분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15분봉을 며칠간 거를 모아놓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1110원 고점을 찍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는데 다행히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는 안 되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이 사실상 또 그렇고 기업이 또 동전주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진입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장대 음봉을 맞고 있는데 밑에 하단을 보면 880원 정도가 깨지면 나오셔야 되고요. 위에 상단을 봤을 때 950원 정도를 돌파해서 오후장에서라든지 이렇게 그 반등 시도가 나와야 돼요. 분봉상에 돌아서는 흐름이 나와야지. 이거를 지금 오늘 더군다나 금요일인데 만약에 내주까지 가져가셔서 시초가에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뭐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네. 가능하면 저는 지금 뭐 반등을 이용해서 계속 그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좀 들어가시는 걸 지향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880원 깨지면 안 된다. 이 점 하단 지지 라인 체크하시고요. 950원까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자입니다. 5676님께서 데브시스터즈 매수가는 13만 979원이고요. 비중은 20%, 손실이 큽니다. 올라갈 듯하다 뚝 떨어지고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데브시스터즈는 오늘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렇게 편입이 된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1,2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 꽤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 구간입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이제 게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그 데브시스터즈가 그 게임의 그 대표적인 게임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쿠키런. 네, 쿠키런인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난 시세를 냈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폭발적인 시세를 한번 낸 기업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쉬거나 조정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보면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코스닥 150 종목에 새로 편입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서부터 올라왔냐고 보면요. 여기서 지금 보면 한 2만 원?
때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면 한 2만 원대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16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단기간에 8배의 수익이 난 기업입니다. 그럼 아무리 뭐 지금 그 대박 게임이 나왔고 뭐 그 접속자 수가 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간에 급등한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세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재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했다 그러면 주가는 다시 신고가로 계속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 지금 어디서 저점을 형성하는가 봐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가 저는 지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저는 이제 그 지금 현재로 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이 매매 동향을 밑에서 보니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다행히 그렇지는 않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10만 원대를 저점으로 설정을 하시고 단기 반등의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큰 시세를 낸 종목들이 그대로 막 계속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하락한 다음에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횡보 내지는 조정 구간을 거치는데 10만 원을 하방 그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깨지면 비중을 줄이시고 나와야 되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12만 원 정도에서는 전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지 라인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7666님께서 다날 매수가는 9,14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다날이 한때 잘 올라갔습니다. 올 초만 해도 급등을 하다가 한 10,000원까지 찍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6,83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121선까지 터치를 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그러니까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서 이제 저는 탑픽이 KG 이니시스라고 봐요. 그래서 KG 이니시스는 아마 오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거로 봅니다. 근데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이때 그 단기적으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10,000원을 돌파한 다음에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그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타기를 할 때 저는 항상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산타기를 하라는 말씀 드려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 보면 쉬어야 되는데 그런 골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물타기는 뭐냐면 올라가다가 고점 갱신에 계속 실패하면서 쌓였던 매물들이 올라오기만 해봐라. 내가 때릴 거야 라고 준비된 매물들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120일선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어요. 120일선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 내지는 조정 횡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매수세는 바닥입니다. 개인들만이 조금씩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타기 하시면 안 된다고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약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와도 왜 그러냐면 거래가 수반이 안 돼 있고 아무런 그 수급상의 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시마다 줄이시고 종목 교체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